네, 윗바사나 기초 다지기 제9강에서는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명칭과 경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하시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부푼다, 꺼진다, 앉음, 다음, 오른발, 왼발 등으로 명칭을 붙이면서 관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윗바사나는 실제 성품을 관찰하는 것인데 명칭을 붙이며 관찰하면 개념이 드러나지 않는가? 라고 주장합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개념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과 실제 성품이 모두 드러납니다. 사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이들이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바로 실제 성품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명칭의 도움을 받아서 개념과 결합해서 관찰해야 가능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바로 수박의 속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관찰하고 있으면 대상의 마음이 잘 가지 않는 허물, 각각 선명하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알기 힘든 허물, 노력의 요소, 정진의 요소가 점점 줄어드는 허물, 지도하는 스승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관찰을 설명하기 어려운 허물, 지도하는 스승도 분명하게 지도할 수 없는 허물 등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명칭을 붙이며 관찰하면 대상의 마음이 잘 가는 이익, 각각 선명하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아는 이익, 노력의 요소가 늘어나는 이익, 지도하는 스승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관찰을 설명하기 쉬운 이익, 지도하는 스승도 분명하게 지도할 수 있는 이익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이 관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풀어 오는 성품, 꺼져가는 성품을 색임과 지혜로 관찰해서 아는 것, 그것이 관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본 내용입니다. 특히 대상을, 성품을 알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푼다, 꺼진다 라는 등으로 암송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종이에 연필로 글자를 눌러 쓰듯이 명칭에 너무 힘을 주어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대상에 마음을 보내주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명칭 붙이며 관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갈 때는 물질과 정신이라거나 움직임이라거나 뻣뻣함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볼 때는 눈 감성 물질, 접촉, 느낌 등으로 실제 성품에 대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실제 성품을 관찰하는 데 더 좋은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처럼 관찰하는 것이 의미와 용어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새기고 있으면 이분에 볼 때는 어떤 법이 더 분명한가? 어떻게 새겨야 하는가? 라는 등의 생각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앞의 새김과 뒤의 새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의 법을 따라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숙고하는 마음들도 새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김, 삼매, 지혜들도 빠르게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명칭을 일치시키도록 숙고하고 생각해서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볼 때마다 본다 혹은 보임 등으로 일반적으로만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새기면 방금 언급한 여러 허물들로부터도 벗어납니다. 볼 때 특별히 분명한 법 하나를 기본으로 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처님께서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즉 색임확립 긴경, 대념처경에서 갈 때는 간다라고 안다, 알아야 된다 라는 등으로 설하셨습니다. 갈 때는 바람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팽팽하고 뻣뻣한 특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람 요소 혹은 팽팽함, 뻣뻣함이라고 명칭 붙이며 관찰하라고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움직임이란 역할을 고려해서 움직임이라고 명칭 붙이며 관찰하라고 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겟사미, 간다라고만 관찰하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라고 설하신 이유는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사람마다 관찰하기 쉽고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간다라는 것은 보통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간다라고 관찰해야 된다고만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허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진리 중에서 도의 진리는 닦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즉 생겨나게 해야 되고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의 진리에 해당되는 법은 8정도, 즉 8가지 도 구성 요소입니다. 마하시 이파사나 관찰을 할 때 어떻게 8가지 도 구성 요소가 생겨나는지는 제11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 8가지 도 구성 요소 중에 바른 생각이 바로 이 명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8정도에 포함된 바른 생각의 법체는 위닦가라고 하는 사유입니다. 즉 마음을 대상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처음 수행하는 이들의 사유는 아직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음을 대상 쪽으로 잘 보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칭의 도움을 받아 사유, 즉 바른 생각이 대상 쪽으로 마음을 잘 보내주면 새김이 마음과 대상을 잘 밀착하여 잘 보여주고 지혜가 대상의 성품을 잘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간다라는 명칭 등으로 명칭을 써서 관찰하다가 색임과 삼매가 무르익었을 때는 형체 개념들이 모두 사라지고 팽팽함이나 움직임 등의 성품만 잘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수박의 껍질을 잘라낸 뒤에는 속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갈대의 경우 가려는 마음과 뻣뻣하고 움직이는 물질들이 매번 걸음마다 단계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것만 직접 경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형체나 모양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품법들만 저절로 생멸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찰되는 물질과 정신의 대상들만 아니라 관찰하여 알고 있는 마음들이 알고는 사라지고 하는 것도 스스로 경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 이 방법대로 실제로 수행해 보면 누구나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마하시 사이도께서 장담하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이어서 경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행 방법에 대해서는 첫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하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경행을 먼저 1시간 수행한 뒤 좌선을 1시간이나 그 이상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부처님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경행에는 5가지 이익이 있다. 여행을 감내할 수 있다. 정근을 감내할 수 있다. 병이 적다. 소화가 잘 된다. 삼매에 오래 머물 수 있다. 이 내용을 쉽게 기억하도록 개송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같이 독송해 보겠습니다. 여행감내, 정근감내, 병이 적고 소화 잘돼, 삼매 오래 지속되는 경행의 5 이익들. 사두, 사두, 사두. 부처님 당시에는 도보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경행을 자주자주 하게 되면 그러한 긴 거리를 도보로 잘 유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근감내, 즉 정진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정진의 요소를 향상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정진과 삼매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진과 삼매가 균형 있게 향상되어야 지혜가 쉽게 생겨납니다. 이때 좌선은 삼매 요소를 강하게 합니다. 경행은 행선은 정진 요소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행을 통해 정진 요소를 향상시켜야 좌선을 통해 생겨나는 삼매 요소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빠르게 수행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병이 적은 이익과
소화가 잘 되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산매에 오래 머문다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 있을 때 드러난 수행 주제는 앉으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앉아 있을 때 드러난 수행 주제도 누우면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행할 때는 움직이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 드러난 수행 주제는 서든지 앉아서든지 누워서든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좌선전에는 할 수 있으면 꼭 1시간 경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수행지도 스승님께 문의해서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2시간, 3시간 좌선 시간을 늘릴 때라도 1시간은 꼭 경행을 한 뒤 좌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명칭도 잘 붙이면서 경행도 잘 실천하면서 열심히 이빠서나 수행을 실천하여서 차례차례 지혜가 향상되어서 이번 생, 이번 몸, 이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도화가의 지혜로 이 열반을 실현하시기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